김어준의 뉴스공장.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오늘도 천둥번개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저희 PD가 템포가 느려요. 오늘 일단 먼저 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제는 이것도 이제 은닉재산 프로파일링 하는 대상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재단 하나를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청계재단. 예. 네. 청계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예.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출범한 재단입니다. 이게 이제 장합사업 한다고 그랬죠. 예. 본인이, 어려운 시절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한 500억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500억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의 재단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500억 단위 되는 공익재단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재단이 출범부터 사람들은 이거 꼼수 아니냐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출범 시작. 그 당시에 그 BBK 문제로 상당히 그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BBK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았는데 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계속 그 의혹을 거두지 않으니까 그거를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전 재산, 그때 집 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예금도 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딩이 3개죠. 영포, 영일, 대명주 빌딩 이렇게 이제 3개를 냈죠. 그러니까 당시 주장을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본인의 전 재산은 빌딩 3개와 그리고 예금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하면서 내놨는데 근데 시작 때부터 이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빚 갚는데 이걸 썼죠. 아까 그것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다른 재산도 우리가 추정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를 좀 썼는 게 보이는데요. 꼼수를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썼죠. 많이 출범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자기가 그 당시에 대선 자금으로 빌렸었던 30억 그 천모 씨 자기 친구인 천모 씨로부터 천친인 씨라고 하시죠 그냥. 네, 그렇죠. 그분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그 돈을 그 청계 재단에다가 그 출연한 대명주 빌딩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죠. 그래서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일부 양도소득세하고 빌리는 그 자금들이 필요한 돈 50억 원을 빌리면서 그걸 건저당을 설정해서 그 돈이 법인에서 이자를 갚는. 요게 이제 항상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특별 당비를 내게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30억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친구가 빌려줘서 낸 걸로 했죠. 그렇습니다. 30억을 친구한테 빌려서 냈어요. 그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요 청계재단한테 빚을 떠넘깁니다. 떠넘겨서 청계재단이 그 이자를 대신 갚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대선 후보에 나갔을 때 빌려서 냈다고 하는 특별 당비를 다시 이 청계재단, 장학재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그 이자로 안 들어가면 전부 장학금으로 쓰여져야 될 재원들이죠. 그 자기 빚을 이 청계재단을 통해서 갚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굉장히 굉장한 꼼수입니다. 자기 빚을 재단이 갚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단이 설립돼서 장학금을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최초에는 장학금을 한 400여 명 정도에게 이제
지급을 했죠. 예.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죠. 예. 최근에는 164명이든가요. 예. 아주 그 급속하게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었고요. 예. 자산 가치는 늘어나는데 장학 지원 줄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돈이 그 전에 그 김재정 씨 예.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게 저희들이 전번에 다루었던 다스의 그 김재정 씨 지분 5%가 청계재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 금액이 한 100억 정도에 예. 해당이 됩니다. 자산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들어가서 지금 한 500억이 돼 있는데요. 예. 그 100억이 들어가서 이자 만약에 그 은행권에 넣어놓고 이자로 받으면은 예. 적어도 한 3, 4억은 연간 나오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보면 한 1억 정도씩 매년 그 한 2개 연도에 배당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럼 그 주식을 은행에 넣어놓을 일이 아니고 팔아가지고 예.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장학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장학금 쓴 것도 보면 대략 한 2억 5, 6천 정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썼는데 요 돈은 말이죠. 이자보다 적습니다. 이걸 정학재단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환원한다고 장학재단에 묶어두지 않았으면 애초에 냈어야 할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자나 혹은 세금이 있었겠죠. 그렇죠. 뭐 상속세도 있을 수 있고 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 그 액수 내에서 장학금을 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라고 생각되는 액수예요, 대략.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저 장학 사업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거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왜냐하면 장학금보다 이런 뭐 급여가 3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은 실제 장학금으로 지출한 액수는 대략 그 어차피 냈어야 할 세금 관련 정도 액수보다 더 좀 작고 실제 그 차액 정도에 해당되는 1억은 받아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급여, 뭐 운영비 이런 걸로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비 이런 거 어차피 냈어야 될 돈이에요 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더 보태면은 저희들이 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 재산의 종류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고 팔 수도 없고 저당권 설정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그 기본재산의 이 분류를 봐야 되겠지만 그 대명주 빌딩이 기본재산으로 제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했다면 사실 그 관리관청이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과 교육부인데 거기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당신은 뭐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그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서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밝히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는 거죠. 청계재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겠죠. 뭐 잊고 계시고 그냥 특별한 감사 없이 전직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뭐 건들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대부분 이게 방치해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의 그 앞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체는 장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에 쓰는데 굳이 이걸 가서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사람들을 믿게 한 거죠. 그런 계산이 아니었을까 초반에. 여기 실제 장학 활동은 계속 확 줄어서 초반에 첫 번째 해에 했던 것에 한 지금은 30% 수준으로 줄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줄고 자산은 늘는데 장학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30% 수준으로 줄었고 최대로 많이 냈을 때라고 해봐야 어차피 냈어야 될 돈들 범주 내에서 내왔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실제로 장학 활동에 주력한 흔적은 없다고 봐야 되죠. 없습니다. 없는데 번개 나왔어요. 천둥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전문가라서 보시기에 이거 왜 주무관청에서 이거 살펴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라는 거죠. 그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 사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관리 대상이고요.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곳은
그 허가를 한 주무부처 이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와 그렇죠. 교육청이 되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국세청에서 의뢰껏 잘 했겠지. 국세청은 그 관리하는 그 교육부에서 잘 했겠지 하면서 서로 이 미루는 그런 사각지대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알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스 때 검토를 보면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많이 짜가지고 그중에 고르던데. 거의 프로 솜씨죠, 이건. 그러니까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청계재단 내세우면서 그럼 그 개인비도 거기 떠넘겨 뭐 혹은 어차피 이 돈 다 내야 될 돈인데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감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을 이렇게 장학재단 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이미지도 좋지 않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와간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지 않으니까 점점 좀 돈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청과 예. 이 청계재단 관리하는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아마 그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유형들이 예. 사실은 청계재단도 다른 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하는데 이 전체 부분을 감사원에서 이 재단만 전부 다를 한번 전수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도의 문제인데 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의 문제인데 이 청계재단이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게 된 것은 저희가 예. 갑자기 사실 불쑥 튀어나온 사안과 마찬가지인데요. 진선미 의원이 갑자기 이 청계재단 관련해 좀 이상한 활동이 있다라고 저희와 인터뷰를 짧게 했어요. 근데 워낙 짧아가지고 그 맥락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복지 재단이라고 표방하는 곳, 네, 예, 예, 복지 기구라고 표방하는 곳. 근데 실제로는 무허가예요. 예, 예, 무허가에 있는 곳에다가 돈을 대략 6천 정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2년에 걸쳐서 한 예, 6천만 원 6천 정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복지 이 법인으로 한번 그 전에 예. 복지 법인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장학이니까 교육이 주가 되는데 예. 복지 법인으로 한 번은 이거를 전환하려고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청계재단 자체가 복지재단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장학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복지부로 한번 이 고유 목적 사업 변경을 시도를 했다가 예. 불허를 받았어요. 굉장히 이상한 시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그 진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6천만 것대로 원. 예. 6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는 곳을 보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예요. 미인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사실 미인가라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단법인에서 복지가 됐든 장학사업이 됐든 간에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이 설립자와 친소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네. 골고루 나눠주라는 게 공익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사적으로 자기한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그게 공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단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에 운영하는 운영자와 그 설립을 했던 도와줬던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행정관이었고 예. 또 그분은 이명박 정부와 그 정치 계열을 같이 하는 그 유라이트 계열의 예. 목사님이 목사님이었고. 설립한 그 미인가 대안학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짐작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이 공익법인 설립 허가의 문제에서도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애초에 이거 한다고 설립했는데 다른 데 돈을 썼으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썼으니까 취소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예, 물론 취소는 절차는 뭐 청문을 거쳐서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든지 해서 시정을 시키든지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고유 목적 사업하고 위배되는 네. 그리고 또 공익법인으로서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적 친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공익법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개인 주머니 아까 그
개인 빚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그 이자는 거기서 부담하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자기 빚을 공익재단을 통해 갚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6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에 하나 취소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단의 재산은. 재산은 취소가 된다면은 국가 한수 내지는 뭐 그 재단을 존속시킨다면은 간선 이사를 보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죠. 굉장히 큰 문제네요. 네. 근데 그보다 더 큰 의혹은 사실은 진선미 의원과 짧게 인터뷰하고 진선미 의원도 아직 이 사안을 조사 중이라 자세히는 얘기를 못 했는데 이상한 지점은 뭐냐면 이 비인가 사실상 무허가 대한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곳이 이제 왕방산이라고 해서 왕방산의 비밀이라고 진선미 의원들 측에서는 표현하던데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이 교육 장학 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복지 사업을 하는 곳으로 표방하는. 복지 사업을 표방해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지금. 매우 이상합니다. 어차피 장학 사업도 이렇게 꼼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복지에 관심을 가져서 복지 사업을 한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저도 그 뒤에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 컴퓨터에 그 치에 있는 그 인터넷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대한학교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데 거기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댓글 팀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도 웃기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로 이게 거기에다 또 돈을 지원을 청계재단에서 했다고 하니 그 내용도 지원된 내용을 교육청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치료자들이 있었는지 그 중독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대한학교에다가 그 청계재단에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댓글 그 설립을 도와줬던 사람과 그 이사로 돼 있는 그 학교의 이사로 돼 있다는 사람이 그 댓글 사건에 연루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지 않습니까? 댓글 사건 팀장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댓글 사건 팀장이 인터넷 중독자 치료를 위한 대한학교를 비인가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만들어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돈을 대략 한 3천 이렇게 6천 가까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적을 복지로 바꾸려고 한다. 이 500억 규모의 이제 재단이 갑자기 목적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우. 장학 사업도 매우 이상하다고 지금 말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복지 재단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저의 상상력이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혹시라고 전제하고 혹시 국정원도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기무사도 댓글 공작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에서 댓글 공작의 메카를 새로 사설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상상, 이건 상상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루된 사람이 댓글 팀장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목적이 인터넷 중독자 치료라고 하니까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매우 이상해요. 두 번째는 평생 동안 그 남은 여생 동안 내내 오로지 장학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이 500억이나 하는 돈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게다가 꽉 묶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이 돈을 국고에 환수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 이외의 사업을 쓴다든지 하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먼저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혜택을 다 받는 대신에 철저히 공익사업에 쓰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벗어나면 돈을 도로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쓸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목적을 변경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러면 교육사업보다 복지사업이 좀 널널합니까? 그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복지로 썼던 사례로 이걸 들어가지고 복지 재단으로 변경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복지부 장관이 불허를 이렇게 해서. 문제 저희가 막 방송에서 거론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했을지도 모르죠. 조만간. 모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요것만 하나 질문해 주십시오. 장학사업보다 예. 공익재단이어도 복지사업은 조금 더 관리가 널널하거나 혹은 돈을 개인 목적으로 달리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은 장학금 개별 누구한테 얼마가 갔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숫자도 나오고 누구한테 갔다든지 명확할 수밖에 명확하죠. 없죠. 예, 받은 사람과 장학금 얼마 이렇게. 복지재단에 일부 1,000만 원, 그 3,000만 원씩 외에 일부 노숙자한테 1,000만 원 갔다는 기록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노숙자한테 1,000만 원이면 그럼 그 노숙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것은 강범위하죠. 복지의 그러니까. 범위가. 학생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예. 복지의 대상은 지금 이번에 이 건을 하면서 얘기한 인터넷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노숙자가 될 수 있는데 노숙자 1,000만 원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예. 알 수가 없다. 노숙자한테 누가 주민등록증 받고 그 밥을 주냐 뭐 이런 거 가능하네요. 그냥 무료 급식하는 데 썼다. 뭐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가능합니다.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계속 추천한다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